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룡산업이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룡산업의 모멘텀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첫째로 이 AI 산업과 엮이면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이고, 두 번째로 한전 41조 원 인린 송전망 구축 사업 모멘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룡산업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오늘 20일 이평선이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재룡산업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아는 내용이라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룡산업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재룡산업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뭐 송전, 배전, 지중선 관련 전기 기자재와 뭐 통신 기자재, 철도 자재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테마로 묶여 있는 상황이죠. 어떤 제품을 좀 판매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재룡산업의 경우에는 뭐 송전탑이라든지 뭐 전신주 이런 곳에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판매하고 있고요. 일단적으로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려면 결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째로 AI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AI 같은 경우 발전이 되려면 결국엔 전력만 확충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전력만 확충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AI가 발전을 하려면 결국엔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AI 서비스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상당히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주려면은 이 전력 인프라망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이 전력 인프라만 확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송전탑이라든지 전신주가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 이러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발전소나 변전소, 이렇게 송전탑, 변전소, 다시 가정이나 회사, 이렇게 전력 전송 과정이 있는데, 송전탑 같은 경우는 154kV 송전탑 같은 경우 100m 이격 간격, 그리고 345kV 송전탑 같은 경우 좌우 200m 이격 거리를 설정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66kV 송전탑 같은 경우 표준 1.2m, 최소 0.8m, 154kV 송전탑은 3m, 최소 1.9m, 이런 식으로 이격거리를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발전소에서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송전탑이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송전탑이 많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면은 결국에는 송전탑에 들어가야 되는 이 기자재가 상당히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재룡산업은 상승했었던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 한국전력에서 41조 원 인리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한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읽어보시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본사에서 지멘시 에너지와 인도네시아 섬을 연결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을 설치를 한대요. 이 초고압 직류 설치,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한전 KDN 초고압 직류 송전 최적화 근구류 개발했다. 누구와? 재룡산업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재룡산업이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재룡산업의 오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오늘 5% 정도 상승을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고 8.15%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지만 저항에 막히면서 윗꼬리가 달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항대 부근은 그렇다면은 이 부근 11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과거에는 이 11 이평선 부근이 이 지지 라인이었다면 지금은 주가가 그보다 낮으니까 저항대 라인이 될 수가 있겠고, 일단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21일 이평선 부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 한 4거래일 정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날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부분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 고가 부근, 이 52주 신고가 부근을 달성을 할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엔 저항대에 막히면서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기간을 4월 26일로 설정을 했거든요. 4월 26일 이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했고, 4월 26일 이후에 개인 같은 경우 17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20만 주 매도, 기간은 5만 5천 주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26만 주 매도, 개인의 외국인 같은 경우 26만 주 이렇게 매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어느 정도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재롱산업의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오늘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룡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진짜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